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밀렸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미 연방 관료들이 매일 5억 7,60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국경이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펜실베니아 학교에 방과 후 사탄 모입을 강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꼬리를 내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openthebooks.com이 최근 공식 연방정보자유법 문서에서 미국인이 국방부와 미국 우체국을 제외한 연방기관 관료들에게 매일 약 5억 7,600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썼습니다. 125개 연방기관의 144만 명의 직원들에게 매년 2,100억 달러 이상 지불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125개 연방기관 중 109개 기관의 평균 직원 급여는 10만 불 이상입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실질 임금 중앙값은 2021년 54,339달러였는데 연방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이보다 높은 67,656달러입니다. 연방 관료는 왼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겨우 3년 근무한 직원이 매년 44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데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의 평균 유급 휴가 일수는 11일에 불과합니다. 2023년 3월 재무성 세금관리조사국에 따르면 연방 직원의 수가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32%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급여는 일반적으로 성과와 관련이 있으나 연방정부에서는 성과가 보상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5만 8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들 다수는 감사관입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6만 달러인데 그들 중 누구도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연방 관료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연방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을 수 없고 결국 미국이 부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He has tools that he's used to make sure that we do this. We actually deal with the immigration system in a humane way, in a way that actually deals with what we're seeing at the border, and that's why you've seen the parolee program be so successful. When it comes to illegal migration, you've seen it come down by more than 90%, and that's because of the actions that this president has taken. 연방 판사가 펜실베니아 학군이 방과 후 사탄 클럽을 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탄 성경의 어린이 클럽은 이 단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한 극좌파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독교 클럽을 수용한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탄주의자들은 학교가 모든 종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종교라는 겁니다. ACLU의 트위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n a victory for free speech and religious freedom, a federal court has ruled that the Silicon Valley School District must allow the after-school Satan Club to meet in district facilities.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승리로 연방 법원이 소콘밸리 학군에게 방과 후 사탄 클럽을 허용케 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 존 켈러거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표현을 억누르기보다는 전달하는 것이며 틀림없다. 특히 그 내용이 논란이 되거나 불편할 때 더욱 그렇다. 그는 여기서 더 사타닉 템플의 반대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조직의 신성함에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보호라는 신성함이 더 우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실패하여 러시아에게 꼬리를 내리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3월 9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변화하는 정책에서 그 공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토 벙커에 대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 공격에 관한 보고는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 간행문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은 모든 방공망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킨잘 미사일은 지하 깊숙이 위치한 매우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목표물은 나토 전문가들도 근무했던 서부 우크라이나의 리비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벙커였습니다. 이 벙커는 지하 120m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물린의 이 미사일 공격은 3월 2일 러시아 브라이안스크 지역에서 민간인 1명을 죽이고 소년 1명을 다치게 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에 대한 보복입니다. 아마도 이 테러 작전에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비밀 정보기관이 관여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러시아의 오래된 영토에 대한 최초의 테러 공격이고 또한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킨잘 미사일 공격으로 나타났고 160명의 나토 장교가 벙커에서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적절한 대응은 핵무기입니다. 나토는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 통제센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토에는 러시아와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유럽의 전술 핵을 사용해야 합니다. 3월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있는데 펜타곤은 아직도 미사일의 안정적인 극초음속 비행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3월 9일 이후 워싱턴은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와 충돌을 첫째 핵 수준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다른 탈출구를 찾아서 갈등을 동결해야 합니다. 일단 미국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쟁 목표가 러시아 연방을 패배시키는 것에서 미국 은행가들이 우크라이나 복구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군 관리들은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을 주장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언론이 킨잘 미사일 공격의 여파를 은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 전쟁을 동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월과 4월에 우크라이나 군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서방에서 이 보도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들 또한 영토 양보와 관련된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의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 스톨텐버그의 키예프 방문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스톨텐버그가 키이우에 있는 동안 워싱턴 포스트는 바흐무트의 상황에 대해서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스톨텐버그가 젤렌스키에게 모스크바의 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아마도 그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의 모든 요구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킨잘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전을 동결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미국이 러시아에게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순은 러시아의 전술핵 보복이고 그 다음 수순은 종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